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푸틴의 이민년 신수를 6교학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개는 점사를 뽑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사주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개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이 지나도 푸틴에 한해서 2022년도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개가 사에서 사지몽으로 떨어졌네요. 사는 군사를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몽으로 빠지는, 몽은 어두울 몽자죠.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몽매함에 빠졌다. 또 어두울 매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적두어가 붙죠. 무지몽매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주역에서 몽계에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큰 스승을 만나서 강태공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유감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제목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늪에 빠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새에서 보면 우화가 붙었네. 우화는 재입니다. 새는 명주입니다. 즉 명례로 말하면 일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재는요 아까도 명리편에서 설명했지만 죄하를 넘어서 욕망을 뜻합니다. 욕망, 욕심, 과욕 이런 거죠. 과욕이 넘치잖아요 지금. 인목이 세군이 가서 생해주니까 불이 확 일어납니다. 게다가 병수를 일주로 짚으면 오화는 공망입니다. 화공적 발입니다. 금공적 명이고 쇠는 속이 비했으면 종이 돼서 울리고 불은 속이 비했으면 공기가 산소가 차서 불이 확 폭발적으로 욕심이 가욕이 되는 겁니다. 가욕이 폭발하는 거죠. 게다가 옆에 주작이 붙어서 주작은 공작이지만 이것은 조류입니다. 조류는 시끄럽죠. 참새는 짹짹, 제비는 지지배배. 그래서 이것을 시끄럽다. 그래서 구설이라고 합니다. 올해 구설이 붙을 운이 있습니다. 구설이 지나치면 뭡니까? 이 욕자 세 개나 있네. 욕망이 욕설이 되네. 욕설. 심한 욕설을 엄청 먹고 있죠. 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밑에 있는 관은 올해 네 관은 네가 내놔라. 공망인데다가 태세신이. 태세는 뭡니까? 하늘이 네 관 머리 쓰고 있는 그 명예를 벗으라고 알고 있잖아요. 관은 청룡이라 굉장히 좋은 건데 하늘이 반대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6교에서 문서가 동원되는데 문서는 뭐죠? 플랜이나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호가 붙었습니다. 백호는 살상입니다. 즉 킬 프로젝터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전쟁이지. 전쟁. 워게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문서가 바로 절지에 떨어져서 이것은 계속 벽에 부닥치는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유검이 인목을 만나 절지에 떨어졌으니까 안 좋은 거죠. 자, 유검이 인목을 화출했다 하면 유검의 속도선 인목을 가서 극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인목은 손입니다. 손이 다치죠. 손은 뭐죠? 집안에서는 자손이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됐던 러시아가 됐던 젊은 청년들이 수없이 희생이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인목이 세군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자원병도 오고 해서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가 나왔으면은 자중을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해도 잘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역량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푸틴이라는 이 사주 환경에서 푸니까 이런 풀이가 나오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주 환경에서 풀면 이런 풀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자, 중2에 여학생이 엄마를 따라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개가 나왔는데 술월에 왔습니다. 술월에 10월에 왔습니다. 앞달이 뭡니까? 유달이니까 9월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야, 니 참 지난달에 마음이 아팠겠다. 왜요? 강아지가 집을 나갔던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아니 그것도 나와요? 강아지 죽은 게? 그런 거죠. 중2생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아이처럼 돌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 주로 강아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통변을 하는 거죠.
자, 또 한 케이스를 보면요. 30대 청년인데 엄마가 오셨어. 엄마가 오셔가지고 개를 뽑았는데 이런 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아드님이 올해 문서를 하나 버려야겠어요. 문서 하나 처분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모가 문서란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이모가 간판도 문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간판이 문서지 뭡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 상효에 있으니까 대문 앞에 있는 간판이 문서다. 문패도 문서다. 신분증도 문서다. 등등 책자도 문서다. 자, 명함도 문서다. 이런 것을 할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간판을 저 남도에서 먼저 의장 등록한 업체가 연락이 왔어요. 민사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의장 등록한 이 상호 쓰지 마십시오 하고 누가 제보를 했죠. 경쟁업체에서. 그래서 6교계를 뽑아서 보니까 잘 해결될 것 같더라고. 상대방이 굉장히 선량하게 나왔어요. 호의적으로.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주와 6효로서 보완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역평 합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 이겁니다. 주역 6효학과 자평학을 합쳐서 참작을 해서 운세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 외에 어떤 주특기가 하나 있는 게 좋은데 6효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서 문서가 동해서니까 여기서 문서를 그대로 통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문서가 사중의 경검으로부터 충을 맞았잖아요. 간목이요. 그런데다가 유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재성들이 가서 이 문서를 인성을 극하니까 이게 바로 탐재개인이란 말이에요. 탐재개인. 탐재. 재물을 탐해가지고 인수가 파괴됐다. 이런 뜻이죠. 인수가 파괴됐다.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탐심이 너무 지나쳐 제해된. 제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대망이라고 그랬죠. 대망. 욕구, 과욕이라고. 과욕이 넘쳐가지고 나의 신분증, 도장, 옥세가 파괴된 그런 게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평 합참을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데 여기서 풀이할 때 환경적인 것은 사주 격국을 보고 사주에서 포인트를 잡을 때는 문서가 동해서는 인성을 보고 통변을 해 들어가게 되면 보다 자세한 그런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